궁궐에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자를 잡아다 가두어라. 왕이 한 신하를 잡아다 가두라는 매서운 어명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내린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조선의 19대 왕 숙종이었습니다. 조나단 씨, 네. 숙종 누군지 아세요? 경종하고 영조 아버지. 오, 사도세자의 그러면은 할아버지? 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근데 숙종이 왜 신하를 잡아 가두라고 했을까요? 자, 그거는요, 신하가 올린 상소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상소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의 재앙과 난리는 여인을 총애하는 데서옵니다. 여자에 빠져서. 그렇죠. 당시 조선에는요, 수해며 지진이며 재난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재난이 일어난 원인이 바로 숙종이 한 여인을 총애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신하가 올린 상소의 말미에서 그 여인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상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녀를 내쫓아서 맑고 밝은 정치에 누를 끼치지 말게 하소서. 자, 여기서 말하는 저 장녀, 장녀가 누굴까요? 우리 아까 처음에 장희빈. 네. 장희빈. 내쫓으라는 문제의 장녀는 바로 궁녀였던 장희빈이었습니다. 즉 상소는요, 숙종이 일개 궁녀 장씨에 빠져서 비판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또 이런 상소가 올라옵니다. 미세게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옵소서. 또 며칠 후엔 이런 상소도 올라옵니다. 미인을 경계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종은 장희빈에 대해서 이 비난하는 상소가 올라올 때마다 상소를 쓴 신하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벌을 내립니다. 완전 빠져 있었네. 그렇죠. 장희빈. 자, 오늘 만날 주인공 장희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름일까요? 당연히. 그죠? 당연히 이름. 그죠? 많은 분들이 성은 장씨고 네. 이름은 희빈.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세요. 네. 자, 그런데 다남만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장희빈의 본명이 알려졌습니다. 일단 본명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장희빈의 본명은 장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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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장희빈으로 아주 강렬하게 기억되고 불리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희빈이 혹시 어떻게 붙여진 명칭인지 아십니까? 뭘까? 자, 우선요, 빈, 맨 끝에 있는 이 빈 있죠, 빈. 네. 이 빈은요, 서열 1위 후궁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성이 장씨니까 장복희를 붙여가지고 희빈, 장희빈이 된 겁니다. 희빈.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장희빈이라는 명칭 속에는요, 그녀가 일개 궁녀에서 후궁 서열 1위가 된 드라마틱한 인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와, 신데렐라. 신데렐라 맞네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장희빈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고요. 장희빈이라는 명칭이 우리한테 익숙해진 겁니다. 오늘도 이제 편의상 익숙한 호칭인 장희빈, 장희빈. 네,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를 한번 끌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장희빈은 대체 어떻게 궁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궁금하다. 자, 이 장희빈은요, 역관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이 역관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역관의 신분은 중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희빈 역시 신분은 무엇이다? 중인. 중인이 되는 겁니다. 비록 양반만큼은 아니었지만요. 장희빈은 이 재력 있는 중인 집안 딸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희빈의 아버지가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죽으니까 당연히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희빈의 어머니는 딸을 궁녀로 들여보내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장희빈은 중인 출신의 궁녀로 궁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 후 이 시간은 흘러 장희빈이 궁녀가 된 지도 10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궁녀들처럼 평범하게 하루하루 일함을 보내던 장희빈. 자, 그런데요. 장희빈은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기록이 있으니까요. 보겠습니다.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궁궐 여인 중 외모가 아름답다고 기록된 건 실록에 장희빈이 유일무이합니다. 아, 유일무이예요? 딱 한 사람, 장희빈입니다. 와. 그러던 1680년 겨울쯤 한 남자가 장희빈에게 완전히 반합니다. 그 남자 누굴까요? 저 실록의 주인공 숙종. 맞습니다. 조선의 왕 숙종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숙종은요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첫 번째 아내 왕비였던 인경왕후가 전염병으로 죽었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좀 허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그 허한 숙종의 마음에 쏙 들어온 인물 누구? 장희빈. 장희빈이었습니다. 당시 숙종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마흔? 40까지는 안 가고요. 20대. 20살, 네, 20살이었어요. 그리고 장희빈은 22살. 네, 연상. 맞습니다. 둘은 연상연하 커플이었습니다. 장희빈을 보고 반한 숙종은 아마도 이 아내를 잃은 괴로움을 새로운 사랑, 장희빈을 통해 서서히 잊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장희빈과 숙종은 점점 가까워졌고요. 함께 밤도 보내게 됐습니다. 궁에서 왕과 궁녀가 하룻밤을 보냈다. 자, 이걸 승은. 승은을 입었다. 그렇죠, 맞습니다. 숙종의 사랑을 받은 장희빈은요 일반 궁녀에서 벗어나 승은을 입은 궁녀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승은 궁녀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더 이상 궁녀가 아닌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진 않아요. 딱 승은 궁녀가 되면요 일반 궁녀가 평소에 하던 힘든 일을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그것만도 사실 특별 대우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좋은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기회를 잘 만나면 진정한 왕의 여자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후궁. 후궁. 그렇죠. 후궁이 될 수도 있었겠죠. 자, 후궁이 된다는 건요. 지위에 따라서 정일품에서 종사품까지 높은 품계를 받고 왕의 공식 첩으로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왕의 승은까지 입은 궁녀를 갑자기 쫓아내겠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근데 이 명령을 숙종이 내린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사랑하고 있는 숙종이 이런 명을 내릴 수 없잖아요. 그쵸, 내릴 리가 그쵸. 없잖아요. 네. 그죠? 자,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바로 숙종의 친어머니 아. 명성왕후였습니다. 명성왕후는요. 중전이 공석인 상황에서 왕 대비로서 내명부를 이끌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명성왕후는 갑자기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다.
주상이 평일에도 기쁨과 노여움의 감정이 느닷없이 일어나시는데 만약 꿰을 받게 되면 국가의 화가 되면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명성황후가 느끼기에 이 궁녀 장희빈은 간사하고 악독해서 국내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장희빈을 쫓아낸다? 이거 아무리 왕의 어머니라도 좀 부담스러운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기어코 이 장희빈을 쫓아낸 명성왕후, 여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서인, 남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지금도 왜 정당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서인당, 남인당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장희빈을 쫓아낸 것과 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숙종시대 신하들은요, 서인파와 남인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숙종이 즉위한 지 6년째 되는 이때 어느 세력이 강했을까요? 바로 저쪽 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성왕후가 이 서인 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장희빈을 쫓아낸 이유 뭔가 짐작되지 않으십니까? 남인. 맞습니다. 장희빈을 둘러싼 세력들이 누구다? 남인이다. 남인이라는 거예요. 아하. 자, 이렇게 장희빈이 쫓겨난 데에는 이런 정치적 계산도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크게 반대도 못하고 마음을 접습니다. 왕이라고 해도 어머니한테는 이게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 장희빈은 왕의 승언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쫓겨난다? 장희빈의 입장이라면 이거 어떻겠습니까? 저 황당했을 것 같아요. 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요? 생이별. 네. 맞습니다. 그렇게 궁에서 쫓겨나 숙종과 생이별한 장희빈. 그리고 그녀가 궁에서 나가고 얼마 되지 않은 1681년 5월 조선이 떠들썩해지는 성대한 행사가 열립니다. 자, 이게 숙종의 두 번째 결혼식을 그린 그림입니다. 와. 자, 지금 숙종은 아내가 지금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전 자리에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죠? 자, 이 중전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앙에 빨간색 가마, 여기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인현왕후. 많이 들어봤어.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어요. 숙종의 새 왕비 15살의 인현왕후가 그 가마에 타고 있었습니다. 자, 인현왕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면 일단 물론 서인이었을 서인. 거고. 아, 그러네. 어우, 야. 일단은 서인이었을 거고 되게 빼고 있네. 모든 거 뭐 혼낼 거 없이 다 완벽했을 것 같은데. 좋은 집안. 예, 좋은 집안. 좋습니다. 인현왕후는요, 당시 지금의 장관급이라 할 수 있는 판서 등을 역임한 민유중의 딸이었습니다. 민유중은요, 서인 쪽에서 실세였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아하. 서인 집안의 딸 인현왕후는요, 장희빈과 달리 당연히 명성왕후의 마음에 쏙 들었겠죠. 자, 그렇게 국혼이 치러지던 날, 궁에서 쫓겨난 채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걸 봐야만 했던 장희빈.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 드라마다. 그죠? 자, 그렇게 숙종과 인현왕후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1686년 어느 날 궁에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장희빈. 장희빈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쫓겨났던 장희빈이 돌아와서 숙종과 다시 재회하게 된 겁니다. 오, 진짜요? 네, 뭐야? 왜요?
아니 선생님 근데 우리가 방금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다시 궁에 또 들어와서 재회를 하는 거예요? 자, 장희빈을 궁으로 부른 주인공은 바로 인현왕후였습니다. 자, 이야기는 지금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가능한가요 그게? 그러니까 드라마 대본 말고 역사를 알려주세요.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역사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와. 자, 그렇다면 장희빈을 만난 적도 없던 인현왕후, 대체 왜 장희빈을 궁으로 불렀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숙종이 쫓겨난 궁녀 장희빈을 그리워하는 걸 인현왕후가 눈치챈 거예요. 아이고. 황사병에 걸렸나 보다. 승은을 입은 궁인을 민가에 그대로 두는 것은 민망합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왕실의 체면을 지키고 왕비의 덕목을 실천한 인물로 평가되는 인현왕후의 성격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야. 그리고 자신은 왕비라는 자신감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게 있네요. 나는 어차피 왕비니까. 아니 그랬다고 해도 와. 자, 그렇게 인현왕후가 나서는 덕분에 궁녀 장희빈은요, 쫓겨난 지 5년여 만에 궁궐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다시 만난 장희빈과 숙종 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연상이 되네요. 네. 자, 5년 만에 다시 만난 숙종과 장희빈 둘의 사랑은 불타오릅니다. 자, 그런데 장희빈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인 정실 부인 인현왕후와 숙종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아 근데 멀어졌겠죠. 멀어지겠지. 장희빈이 들어왔으니까. 예. 맞습니다. 숙종은요, 서서히 중궁전의 발길을 끊어버립니다. 아이고. 그런데 장희빈에 대한 이 숙종이 넘치는 총애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 날 궁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총애를 받는 장희빈, 회초리를 맞은 거예요. 어? 왜요? 회초리? 네. 누구한테? 누구한테 회초리 맞아요? 대체 누가 숙종이 총애하는 장희빈을 매질했을까요? 이 사람입니다. 내전이 명하여 종아리를 때리게 하였다. 인현왕후가. 네, 놀랍게도 장희빈에게 회초리를 든 건 인현왕후였습니다. 인현왕후가 이 장희빈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나선 겁니다. 대체 장희빈이 무슨 행동을 했기에 그녀를 직접 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매를 들 정도로 화가 난 것일까요? 네, 사실 당시 지위를 따지면 장희빈은요, 인현왕후를 이렇게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인현왕후가 이 장희빈에게 오라고 했는데 장희빈이요, 싹 무시하고 안 온 겁니다. 와. 인현왕후 오라고 했는데 안 와. 오. 자, 그렇게 해놓고 인현왕후를 무시한 겁니다. 장희빈은 점점 오만방자해졌죠. 아이고야. 내전이 시키는 모든 일에 대해 교만한 태도를 지으며 공손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불러도 순응하지 않는 일까지 있었다. 자, 이때 충격적인 어명이 내려옵니다. 뭐야? 장씨를 책봉하여 수건으로 삼으라. 이제까지 지금 장희빈은 궁녀입니다. 그렇죠. 그냥 궁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희빈은요, 종사품, 수건이란 품계와 직책을 받은 겁니다. 당시 수건부터는요, 왕의 정식 후궁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궁녀에서 공녀가 아니네요. 궁녀에서 지금 이렇게 정식 후궁으로 올라선 겁니다. 게다가요, 장희빈은요 수건 품귀와 함께 숙종의 통 큰 선물 노비 1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도 받습니다. 100명이요? 예. 100명이나 필요해요? 노비 줘서 뭐예요? 와 숙종. 자, 그런데 와. 장희빈의 승승장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몇 달 뒤 장희빈은요 종 이품 수기를 거쳐서 정이품 소위까지 계속 품계가 올라갑니다. 우와. 단시간에. 요즘으로 치면요 3급 공무원에서 차관급으로 그냥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거예요. 숙종은 그 정도로 fall in love. 장희빈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겁니다. 진짜 진짜 얼굴 빠졌다. 한 번만 보고 싶네요. 진짜 진짜 궁금하다.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 정이품 후궁이 된 장희빈. 이거는 정말 꿈에 그리던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국내에서 입지를 굳혀가던 장희빈에게 정실 부인 인현왕후를 넘어설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 그게 돼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거. 설마? 그 숙종의 아이를? 임신. 맞습니다. 와. 야, 이거 진짜 드라마. 드라마. 근데 이렇게 드라마 쓰면 에이 이게 시청률 너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여기서 진짜 드라마 되려면 인현왕후는 아이를 못 낳아야 돼. 그러면 진짜 드라마처럼 되는 거야. 그럼 너무 뻔하다. 못 났습니다. 너무 뻔하다. 못 났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는데 진짜 여기서 더 그런 거면 아들을 낳아야 돼. 맞습니다. 진짜로? 아니 진짜 이 드라마 이 맞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아니 역사 수업을 하자고요. 드라마 대본을. 네 드라마 대본을 얘기해 주지 마시고요. 아, 저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숙종이 무려 즉위 15년 만에 첫 아들을 얻은 겁니다. 15년 만에 네, 얼마나 기다렸어. 당연하죠. 귀하디 귀한 왕자를 낳은 사람 누구? 장희빈. 아들을 낳은 장희빈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뭐 그냥 이제는 그냥 아들 낳느라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아들 낳느라고 아들. 자, 이 장희빈은 정말 하늘을 나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숙종과 장희빈의 행복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류시오, 희비마마 친정 어머니 되시오. 진짜 어머니. 잠깐! 감히 옥교를 타고 대궐을 드나들다니 썩 내리지 못할까? 사막꾼들은 뭘 맺혀 이리 쫓아요! 에? 신하들? 오 때린다. 바로 장희빈의 엄마가 궁에 들어올 때 타고 왔던 가마가 불태워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장희빈이 아들을 낳은 후 엄마 윤 씨가 산후조리를 도우려고 입궁을 했지요. 그때 덮개 있는 가마, 이걸 옥교라고 합니다. 이 옥교를 타고 왔는데 이게 문제였어요. 당시 옥교는요, 4대 부집 부녀자들도 함부로 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장희빈 집안의 신분이 뭐라 그랬죠? 중인. 중인. 맞습니다. 중인이잖아요. 그런데 감히 중인 주제에 일부 양반만 탈 수 있는 옥교를 탔다? 야, 이건 조선의 법도를 크게 어긴 일이거든요.
신하들은요 아랫사람을 시켜서 가마를 메고 왔던 하인을 잡아다 벌을 줬고요. 급기야 장희빈 엄마의 옥교를 빼앗아서 불태웠던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장희빈 어머니의 옥교가 불태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숙종은요 나의 명으로 왕자의 외가에서 입궁했는데 모욕을 주었다. 숙종은요 불같이 화내며 일에 관계된 2명을 잡아다가 엄벌을 줍니다. 그 엄벌이 어찌나 가혹했던지 잡혀온 2명 죽습니다. 숙종의 이러한 절대적 총애 그리고 왕의 유일한 아들까지 낳은 장희빈. 이제 궁에서 장희빈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우뚝 섭니다. 그리고 1689년 1월 갑자기 궁에서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자, 신하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전하. 신하들의 말에 숙종은 이렇게 받아칩니다. 감히 이의가 있다면 벼슬 내놓고 물러가라.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와, 무슨 상황이지?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숙종이 신하들과 대치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와, 근데 이미 뭐 장희빈을 위해서 한 건 다 한 것 같은데. 네. 이 드라마 막장 드라마 이런 네. 이제 뻔한 스토리 이런 예상이 가죠. 저는 네. 장희빈과 함께 낳은 아들을 다음 왕으로 세자로 이제 임명하는 거. 동현 씨 정답. 자, 이러면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자, 진짜 대박이다. 와. 숙종이 장희빈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날 숙종은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이 장희빈의 아들을 자신의 후계자인 원자, 이 원자로 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어휴. 숙종의 그 말에 신하들은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러면서 득달같이 반대를 한 거죠. 야. 그 중에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충전께서 춘추가 지금 한창인데 이건 너무 급합니다. 중전인 인현왕후가 나중에 왕자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자는 거죠. 예.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원칙상 원자는요 중전이 낳은 적장자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인현왕후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중인 출신 후궁 장희빈이 낳은 왕자가 다음 왕위를 이어받는 원자가 된다? 야, 이거는 아무리 숙종 의견이 강력해도 대신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데 대신들이 반대해? 허허. 숙종은 말을 꺼낸 지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바로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원자로 정해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숙종은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희빈을 위해서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와, 사랑꾼이네. 숙종은 장희빈을 후궁 중 최고인 정일품 무엇? 빈. 빈! 아, 빈으로 임명한 거예요. 비로소 희빈, 장씨, 장희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세우고 남인 세력까지 불러들인 숙종이 생각한 또 다른 희빈에 대한 선물. 야, 숙종의 선물은 끝나질 않아. 와, 진짜 마르지 않네요. 마르지 사랑꾼. 않아. 그는 대신들을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과연 어떤 선언일까요? 실로 종묘사직에 죄를 지은 사람이다. 하루인들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국모로 군림할 수 있겠는가? 아니, 지금 조선의 국모 누굽니까?
인현왕후. 네. 자, 숙종이 지금 대신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 인현왕후를 저격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쳐야 된다. 네, 느닷없이 인현왕후를 쫓아내야 되겠다고 말하는 숙종입니다. 신하들 당연히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반대했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인현왕후를 어떻게든 쫓아내야 했기 때문이죠. 아이고. 자, 그럼 이 패배를 시키는 데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명분. 그렇죠. 명분. 명분.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자, 왕비를 쫓아내려면 모두가 납득할 만한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솔직히 숙종에게는 인현왕후를 쫓아낼 명분이 있다 없다. 없다. 좀 아까 인현왕후 어떤 사람이었어? 착해요. 가만히만 네.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이제 다시 장희빈을 그래요. 이렇게 불러오자고 얘기했던 어떻게든 했던. 그러니까요. 그랬던 인물인데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에 빠진 이 숙종,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꺼리를 찾는 거예요. 아이고. 자, 고민하던 숙종 뒤지고 뒤져 드디어 하나를 찾아냅니다. 무려 3년 전 일, 기억력도 좋습니다. 3년 전에 인현왕후가 자신한테 이야기했던 꿈 이야기. 에이? 꿈 이야기로요? 네, 이 꿈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대체 어떤 꿈이었을까요? 꿈에 선왕과 선우를 만났는데 내전과 다른 후궁은 선묘 때처럼 복되고 영화로움이 두텁고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수건은 아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도 없으니 국가에 이롭지 못할 것이다. 수건이 아까 장희빈.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장희빈을 안 좋게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꿈을 꿨는데 선대왕과 명성왕과 나와서 인현왕과 다른 후궁은 복이 많고 자식이 많을 건데 수건, 즉 장희빈은 아들도 복도 없어서 나라에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꿈꾸었던 내용을 숙종한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현왕후의 꿈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틀렸잖아요. 장희빈이 아들 낳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므로 인현왕후의 꿈은 투기, 즉 질투한 증거다.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와 이건 진짜 밤새 연구했겠는데. 끼워 맞추려고. 이 정도면 뼈 맞추기. 와 거의 진짜 와 몇 밤을 샜겠는데. 머리 많이 썼어. 자, 사실 인현왕후가 투기했다는 기록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숙종이 이야기한 이 3년 전 꿈 이야기가 유일한 겁니다. 신하들은요, 인현왕후 패비만은 안 된다면서 극구 반대했지만 숙종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인현왕후를 패배시켜 버립니다. 인현왕후가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4일 뒤 차기 중전 조선의 왕비가 새로 책봉됩니다. 누구였을까요? 장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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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장희빈은요, 궁녀 출신의 후궁이 왕비가 된 최초의 인물이었고요. 조선판 인생 역전이자 신데렐라의 탄생. 와. 후궁을 아무리 총애해도 있는 중전을 내치면서까지 후궁을 중전으로 세우지는 않거든요. 이건 조선 왕실을 넘어서 백성들까지 놀랄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야. 마침내 중전이 된 장희빈. 그때 장희빈은 아마 조선 제일의 행복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장희빈이 너무나도 믿었던 숙종의 사랑이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오. 설마. 뭐 조금씩 장희빈이 있는 중궁전을 찾는 숙종의 발길이 뜸해지는 겁니다.
아하. 장희빈은요 이때 차마 믿고 싶지 않은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숙종이 젊은 궁녀, 그것도 과거 인현왕후를 모셨던 그 궁녀에게 푹 빠졌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장희빈의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는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숙종이 새롭게 총애하던 그 궁녀가 후궁이 되고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 와. 자, 이 소식을 들은 장희빈은 어땠을까요? 아, 눈 뒤집히죠. 장희빈은요 그 후궁을 불러서 마구 때립니다. 야사집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이 후궁이 가진 아이가 이번에도 아들이라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장희빈이 그 후궁을 얼마나 경계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죠. 불안한 거예요 지금요. 자, 그리고는요 항아리를 거꾸로 뒤집어 세우고 그 안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악녀네 악녀. 자, 그런데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숙종, 자, 어떻게 했을까요? 숙종 어쩔 건데? 장희빈. 장희빈에게 노합니다. 크게 화를 냅니다. 그 후궁은 이후 결국 아들을 낳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바로 숙빈 최 씨. 설마 설마 영조? 맞습니다. 장희빈으로서는 너무나도 불안한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요, 장희빈의 불안을 키우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조선 조정의 또 한 번의 환국이 일어난 거죠. 자, 환국이 시작된 거는요, 서인과 남인 양측에서 들어온 고발 때문이었습니다. 각각 상대방이 역모를 꾸민다고 고발을 한 거였죠. 자, 이때 숙종은 과연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이때 코인. 서인의 편에 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서인의 편을 숙종이 들어줍니다. 숙종은요, 즉각 영의정, 좌의정 주요 자리를 서인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와. 숙종이 장희빈 편인 남인을 버리고 조정을 물갈이했다. 자,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하. 결국 숙종의 마음이 장희빈을 떠났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장희빈의 친인척, 특히 오빠인 장희재의 부정부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남인이 이렇다 할 정치적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숙종의 실망이 커졌고요. 그러면서 서인을 다시 신임하게 됐습니다. 자, 흔들리는 숙종의 마음 때문에 불안한 장희빈. 그런데 이때 장희빈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폐비됐던 인현 왕후가 다시 궁으로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왜? 왜? 폐비된 인현 왕후가 어떻게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숙종이 인현 왕후를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키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와. 숙종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의 생각이 다 다르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숙종 때문이야. 폐비한 게 잘못됐다면서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이 인현왕후의 보기를 마냥 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현왕후가 다시 중전이 된다? 자, 그럼 지금 중전인 장희빈 중전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희빈이 바로 다음 왕이 될 세자의 엄마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좀 달라요. 과거 세자의 생모를 폐비시켰다가 조선에 피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십니까, 조나단? 어느 왕 때였죠? 그때 연산군. 그렇죠. 회비윤 씨를 쫓아내는데 앞장섰던 신하들 막 죽거나 부관 참시되거나 이런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끔찍한 복수국을 생각하면 세자의 어머니인 장희빈을 폐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신하 있다 없다? 없다. 신하들은요 극구 반대했지만 결국 숙종은요 자기 뜻대로 인현왕후 보기를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5년 만에 대궐로 다시 돌아온 인현왕후. 그런데 잠시 후 이 장희빈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어명이 떨어집니다. 한 나라의 중전이 둘일 수 없으니 중전 장 씨의 옥보를 부수고 타고 다니던 가마를 불태우라. 아까 첫 번째 사진 기억나시죠? 왕비의 상징을 다 없애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을 중전에서 다시 희빈, 즉 후궁으로 강등시키라고 명합니다.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 장희빈의 5년간 중전 생활은 이렇게 막은. 처참하게 끝이 납니다. 이후 장희빈의 처소에서는요 악에 바친 고함이 끊이질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중전 자리에서 내려가야 합니까? 장희빈은요 급기야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앞에 차려진 밥상을 발로 뻥! 장희빈은요 어쨌건 이 한순간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난 게 굉장히 분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숙종과 인현왕후는 잘 살았을까요? 이제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인현왕후는요 숙종과 부부의 행복을 오래 누리질 못합니다. 인현왕후는요 복위한 지 7년 만에 후사도 없이 35의 나이로 그만 죽고 맙니다. 인현왕후의 죽음에 숙종은 대성통곡하며 비통했다고 인현왕후전에선 전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인현왕후가 죽고 한 달 후 누군가가 숙종에게 아주 충격적인 밀고를 합니다. 이 너무 충격적인데요. 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취선당의 서쪽에다 몰래 신당을 설치하고 매 때마다 2, 3인의 노비들과 더불어 사람들을 물리치고 기도하되 지극히 빈틈없이 일을 꾸몄다. 인연하고 죽으라고. 네네네네 맞습니다. 장희빈이요 취선당 즉 자신이 지내던 곳 서쪽에 신당을 꾸며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숙종에게 밀고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체는 바로 숙빈 최 씨. 숙빈 최 씨가 숙종에게 저주가 있었다면서 밀고를 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숙종, 그 길로 장희빈의 처소로 찾아갑니다. 장희빈의 처소를 찾은 숙종의 눈에 유독 이 병풍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숙종은요, 이 병풍을 치워보라! 명합니다. 어명을 들은 궁녀는요, 덜덜덜 떨면서 이 병풍을 치웁니다.
어. 그렇게 드러난 병풍 뒤를 본 숙종,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체 병풍 뒤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구멍이 숭숭 뚫린 한 여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찌른 거예요? 수많은 화살을 맞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초상화. 누구의 초상화였을까요? 인현왕후의 조선. 맞습니다. 오. 그건 한 달 전 죽은 중전 인현왕후의 초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바로 자 궁궐을 정말 발칵 뒤집어 놓은 인현왕후 저주 사건. 화가 난 숙종은요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 다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요? 혹독하게 추저합니다. 피 튀기는 이 고문이 동반된 국문이 며칠 동안 펼쳐지죠. 그 결과 연루된 인물 중 하나가 결국 털어놓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한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실직고 털어놨습니다. 국문의 결과를 들은 숙종, 인현왕후가 장희빈의 저주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합니다. 그 다음 장희빈이 죽는 게 세자를 위한 거라면서 명령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명이 내려진 지 이틀 후 숙종은 장희빈의 죽음을 세상에 공표합니다. 이때 장희빈의 나이 43세. 장희빈에게 영광과 비극을 안겼던 왕 숙종. 그런 숙종은요 장희빈이 죽기 직전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보시죠. 비너가 후비의 자리에 오를 수 없게 하라. 후궁이 다시는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없게 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숙종은요 법으로 명백히 후궁의 왕비 등극을 금지시킨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장희빈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숙종이 죽은 후 장희빈의 아들이 결국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숙종 다음으로 왕이 된 조선 제20대 왕 누구? 경종. 경종. 왕이 된 경종. 세상을 떠난 장희빈을요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키려고 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을까요? 신하들의 반대에 족족 부딪히면서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후사도 없이 4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경종이? 네. 자 그리고 경종 다음 왕이 배다른 동생이 이어받죠. 누구일까요? 영조. 맞습니다. 숙빈 최 씨의 아들 영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장희빈과 대립했던 숙빈 최 씨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장희빈의 명예회복은 불가능한 일이 된 겁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장희빈을 조선 최악의 악녀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적 기록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할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